미셸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기사님 히터 좀 제발 틀어주세요.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만들 셈이야! 폭설이 내리는 러시아의 도로 한복판. 거기에 멈춰 서 있는 버스 한 대.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승객들이 추위로 떨고 있는데요. 그중 한 아이의 창백해진 얼굴을 확인한 엄마는 버스 기사에게 제발 히터를 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서인지 동양인 남자가 극구 안 된다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 버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아나스타시아라고 합니다. 해마다 겨울 특히 폭설이 내릴 때면 저는 몇 년 전 겪었던 사건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 딸이 9살이니 벌써 2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지난 겨울 저와 저의 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사건에 대해 감동뭉클 구독자분들에게도 전달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날 고속버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러시아의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인 시베리아에서도 그나마 큰 도시인 이르쿠츠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큰 도시인지라 국제 및 국내 버스 노선이 다녀서 지역 간의 이동이 그나마 수월한 지역이라 저희 지역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신 부모님께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민박집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고 방학 때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교에 진급하여 남자친구도 사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대학을 다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난 거죠.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냈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쭉 같이 다녔던 믿음직했던 남자친구였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 컸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매우 당황하더니 저한테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신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경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그 가족들 모두 마을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평소에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왕래가 있으셔서 그 집 소식을 부모님께 여쭤보니 아들이 좋은 취업 자리가 생겼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로하시고 워낙 보수적이셔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틀리게 제 배가 점점 불러왔고 옷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더 이상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외동딸에 늦게 얻은 딸이라서 애지중지 저를 키우셨는데 그렇게 믿었던 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셨기에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날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장 애를 낳을 때까지 집을 떠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받은 용돈과 방학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기에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소중한 딸을 출산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매달 조금의 생활비가 부모님의 선물이 되어 제게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기에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 잘 사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고 먹기에 바빠서 저는 1년에 딱 2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안부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께서는 저와 제 딸을 몹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밝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혼자 딸을 키우며 살기에 아직 이 세상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꼭 저와 제 딸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집을 나간 뒤로 충격에 쓰러지셨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제가 알게 되면 제가 속상해할까봐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죽기 전에 저와 딸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직접 말씀은 못하시고 어머님에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만큼이나 부모님 품이 무척 그리웠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삶에 치여 사느라 딸아이가 크도록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기에 아이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다시 부모님을 뵐 생각을 하니 설레었습니다. 저희의 설레는 마음을 하늘이 아는 듯 날도 매우 화창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탄 후 아이와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긴급경보 알림이 울리며 속보방송이 들렸습니다. 매서운 북극 기류가 현재 러시아로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극 기류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에 거주민들은 외출을 절대 자제하고 비상시에는 112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데 방송이 나올 때만 해도 밖의 날씨는 화창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짐을 싸느라 몹시 피곤했던 저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 20분쯤 흘렀을까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도 버스가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지 신호를 받았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버스가 움직이지 않아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하늘은 컴컴해져 있고 순식간에 날씨가 돌변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눈발이 강력하게 변해서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대형 버스도 흔들림이 있을 정도로 돌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도로 위는 금세 버스 바퀴가 잠길 정도의 눈이 쌓였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치 앞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안전상의 문제로 정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상이 나아져야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연료를 아껴야 하니 히터는 끄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버스 안의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각자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북극 한파기류가 심상치 않다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을 드릴 수가 없어 출발은 했지만 제가 있는 곳은 지금 괜찮고 버스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무리하게 운행하지는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얼른 끊었습니다. 이미 버스 안은 혼돈 상태로 어수선했습니다. 버스는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더 강해지면서 버스의 바퀴보다 더 높이 눈이 쌓였습니다. 이미 112로 구급 요청을 하였지만 구급차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혼돈 상태였고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너무 춥다며 입술이 파래지고 기운 없이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몸이 얼음덩어리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기사분에게 아이가 이상하다며 히터를 좀 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참았던 승객들이 맞다며 얼른 히터 틀어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곧 도착할지도 모르니 우선 따뜻하게 있자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아이가 계속 늘어지고 승객들의 요청이 강하다 보니 히터를 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있던 한 동양 남성이 일어나더니 지금 히터를 트는 것은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객들은 일제히 그 동양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동양 남자는 눈이 이미 버스의 절반까지 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히터를 틀면 일산화탄소 매연이 버스 내부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저와 몇몇 남자분이 버스 밖으로 잠시 나가서 짐칸에 있는 짐을 가져옵시다. 그리고 최대한 옷을 껴입고 나눠 먹을 식량도 모아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버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사실 모두 막막했던 것이죠. 극한의 한파가 몰아치는 지금 상황에 이 많은 승객들의 짐을 꺼내기 위해선 버스 옆으로 쌓인 눈도 치워야 하고 짐 또한 매우 많았기 때문이었죠. 모두 머뭇거리는 그때 남성은 제 딸을 보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일행들 6명과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버스 앞문으로 나가 주변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짐칸에 실린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내부에 있던 승객들 중 남성들은 먼저 나간 사람들이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자리를 바꾸며 짐을 옮기는데 합류했습니다. 버스 문이 잠깐씩 열릴 때마다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바깥 기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자 승객들은 눈을 조금씩 치워가며 버스의 짐칸까지 갔고 승객들의 캐리어나 짐보따리를 버스 안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자기 짐을 열어서 최대한 옷을 껴입었습니다. 다행히 추운 지역으로의 여행이라 옷들을 꽤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미리 챙겨온 장갑, 워머 등을 꺼내 아이에게 덮어주고 보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 승객께서 고맙게도 보온병에 차를 담아온 것이 있어서 딸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온을 유지하고 따뜻한 차를 먹이니 딸아이의 입술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옷가지와 먹거리를 나누며 대화도 하게 되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짐을 버스 안으로 다 옮긴 남자 승객들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추웠던지 잠깐 사이에 코끝이 얼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도 옷을 꺼내두 틈이 있고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에게 다가와 딸에게 주라면서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어로 핫팩이라고 쓰여있는 조그마한 모래봉지 같은 거였어요. 동양인 남자는 겉비닐을 뜯어서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흔들면 손난로처럼 따뜻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옷과 옷 사이에 넣어두면 12시간 이상 따뜻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해 보니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손발이 찼던 딸아이의 양말 사이에 핫팩을 넣었더니 거짓말처럼 얼음처럼 차가웠던 발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승객들이 핫팩에 대해 탄성을 질렀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핫팩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방 안에서 뭘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담요인데 뭐랄까 촌스럽기도 하고 동양스럽기도 한 그런 무늬였어요. 한국 남자는 저희 딸과 다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주며 어린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으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나서 그 동양인 남자에게 무슨 담요길래 찬 기운이 없고 이렇게 폭신한 거냐며 물었어요. 한국의 신문물에 또 호기심이 발동한 승객들이 너도 나도 담요를 만져보았죠. 동양인은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이건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빨간 담요 할머니 담요라고 하는 건데 도톰하고 폭신한 느낌과 보온 효과가 뛰어나 몇 년 전 미국에서도 데이트를 친 담요라고 했어요. 저 고마운 한국인이 없었다면 히터를 틀었거나 짐칸 물건을 꺼낼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모두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버스 승객 대부분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과 만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것일 텐데 하마터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뻔한 것이죠. 현명한 한국분들 아니었으면 모두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소강 상태였던 때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살짝 기우뚱하며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버스가 멈춰섰던 곳이 경사로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를 빨리 알아챈 한국 일행분들은 빨리 나가서 버스를 밀어야 한다며 모두 나가게 했습니다. 나가보니 버스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뒤쪽에 쌓인 눈을 치우며 신호에 맞춰 힘을 주어 버스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버스가 힘을 맞춰 미는 순간 앞으로 밀려났고 모두 힘을 모아 평평한 도로까지 버스를 옮겼으니까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기억일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모두 정신없이 힘을 쓰고 버스로 다시 들어왔을 때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모두 함께 넘겼으니까요. 곧 구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고비들을 해결한 뒤에 온 구조 차량이 반가우면서도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요원들은 모두 무사하게 있는 저희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미 앞에 많은 차량들을 구조하며 히터의 운명을 달리하거나 미끄러지는 차량을 섣불리 개인이 막아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었던 것이었죠. 구조요원들의 말을 들으며 모두 한국 승객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응급구조요원들도 최선을 다해 빨리 온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을 야속하게 바라봤던 저의 짧은 생각도 반성했습니다. 모두 구조된 후 무료 버스를 배정받아 시베리아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과 7년 만에 재회한 순간 저는 옆에 딸아이가 있다는 생각도 잠시 잊은 채 한참 동안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재회하고 난 뒤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그 한국분 일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의 목숨을 살려준 그분들에게 괜찮으시다면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민박으로 가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인 남성분은 안 그래도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난감했는데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뒤 오늘은 다들 너무 피곤하실 테니 저녁 식사 준비는 하지 마시고 자기 방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민박은 공용 주방에서 아니면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 물만 끓이면 되는 거라 주방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한번 먹어보면 좋아할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승객의 마법 캐리어 속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길래 하나같이 신기한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후 부모님이 딸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 해서 그 한국인 남자의 방을 찾아갔는데 분명 다른 방과 똑같이 히터가 있는 시설임에도 그 방은 유독 따뜻한 거예요. 한국인 남성분 침대 위에 이불을 깔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드린 이불이 아니었기에 저는 뭔지 여쭤봤더니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이 다 똑같겠지 하며 앉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포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기 코드와 연결된 이불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한국에서 쓰는 전기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휴대용으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 전기요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시베리아가 엄청 추운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캐리어에 담아왔는데 부피도 적고 꽤 쓸만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곳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방한용품으로 보면 한국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 왠지 한국이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껄껄 웃으며 그럴 리가 있겠냐며 시베리아의 겨울은 영하 40에서 5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극한 추위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전기요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린 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다른 민박집보다 훨씬 여행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전기요와 빨간 담요를 각각 10개씩 구입해서 부모님 민박집 방마다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저희 부모님 민박집을 다녀간 여행객들이 생전 그런 곳은 처음 본다고 하며 호텔보다 더 따뜻한 곳, 시베리아의 한여름이라며 SNS에 후기를 마구 올려주었습니다. 또 유명 여행 유튜버가 직접 촬영하여 영상까지 올려서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여행객들로 인해 부모님 민박집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찮으신 아버님을 대신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님과 함께 민박집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월 정도 방이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운 시베리아보다 방한 용품이 더 좋았던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침착함과 현명한 대응을 보면 여러모로 한국인들은 지혜롭다고 느꼈습니다. 그 한국인 여행객이 떠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7년 만에 큰 사고를 겪은 뒤에 만난 가족이었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한 연말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로 저는 일상이 힘들어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때 우리 모두의 은인인 한국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좋은 방한용품을 알려주셔서 저희 부모님 민박집을 유명 장소로 만들어주신 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한국분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언젠가 이런 일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이번 경험처럼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그것이 서로에 대한 보답 아니겠냐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분들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배려처럼 누군가의 미소를 더해주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 제 딸에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르쳐주어 나눔과 도움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나가고 싶습니다. 추운 시베리아보다 방한용품이 더 좋았던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침착함과 현명한 대응을 보면 정말 한국인들은 지혜롭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한국인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